이제 빈칸 넘어가게. 6번이죠, 6번. 오답은 정한이었고요. 13번에 6번. 좀 길이는 깁니다. 자, 가볼게요. 이게 뭐냐면, 오케이. 가볼게요. In the course of his research on business strategy and environment요. 사업적 전략. 스트레티지가 전략이죠. 사업적 전략과 환경에 대한 연구 과정에서 이 사람이 사업적인 전략과 그 환경을 연구했구나. 그 과정에서 포터라는 사람이 알아차렸어요. 뭐라 그랬냐면 peculiar라는 게 아주 특이한, 기이한, 특이한 패턴을 갖다가 알아차린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뭘 기대해요? peculiar 패턴을 찾아야 되는 거야. 뭐가 특이했는지. 그래서 어떤 게 특이하냐면 비즈니스 스트림들 사업은 수익을 내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뭐로부터 수익을 내냐면 from regulation, 규제로부터. 얘들아, 규제라는 게 뭐예요? 규제라는 건 허용하는 거야, 막는 거야? 막는 거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규제를 걸어갖고 야, 너 이거 하지 마. 규정, 규제, 제약 이런 거거든요. 규제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다는 거야. 아니 원래 사업이라는 건 자유롭게 내비둬야지 더 잘 활동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규제를 하니까 오히려 돈을 많이 번다는 거죠. 오케이? 자, 이거야. 그게 바로 특이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빈칸입니다. He also, 그는 또한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냐면 엄격한 규제가 prompt라는 게 촉구하다야. 촉구하다. 뭘 촉구하느냐? 더 많은 빈칸을 촉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보다?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더 약한 원즈보다. 그러니까 더 엄격한 규제가 빈칸을 더 많이 촉구하는데 뭐보다? 더 약한 이 원즈보다. 이때 원즈는 뭘 가리켜요? 그래요. 규제예요. 별거 없어요. 지침 병렬 잘하면 되는 거야. regulation이에요. 규제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규제가 약할 때보다 더 강할 때가 더 많은 빈칸을 촉구한다는 거죠. 자, 지금 여기까지 나온 정보는 profit이에요. 맞잖아. 규제로부터 수익을 내는 것처럼 보이니까 규제가 약한 규제보다 더 엄격한 규제가 수익을 촉구한다는 거죠. 알겠어요? 수익이에요. 아니 근데 너무 쉽게 풀렸는데 이렇게 쉬운 문제였을까? 그건 아니기 때문에 뒤를 좀 봐야죠. 어차피 뒤를 봐야 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까지는 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이 자리에는 플러스가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야? 플러스가 나온다는 거야. 그 정도까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규제가 더 엄격할수록 좋다라는 거야. 이러니까 기이하고 특이하잖아. 그래서 이제 사례가 나오네요. 네덜란드의 꽃 산업이 제공했는데 여기에 대한 예시, illustration, 예시를 제공한 거야. 지금 우리가 이제 찾아가는 거의 예시가 바로 네덜란드의 꽃 산업인 거예요. 그래서 for many years, 오랜 세월 동안, 여러 해 동안 회사는 회사인데 어떤 회사들이냐? Promising 폴란드. 폴란드가 네덜란드잖아요. 네덜란드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renowned, 세계적으로 알려진, 세계적으로 유명한 네덜란드 하면 튤립이 떠오르죠. 튤립과 다른 꽃들을 갖다가 생산하는 그런 회사들이 were also contaminate가 오염시키다 할 뜻이에요. 무엇을 오염시키고 있냐면 그 나라의 네덜란드의 물과 토양을 갖다가 오염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뭘 가지고 fertilize가 뭔데? 비료와 pesticide는 살충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꽃을 기르다 보니까 밭에다가 비료를 갖다 뿌리죠. 그 다음에 벌레 죽이려고 살충제를 뿌리죠. 그러다 보니까 꽃을 만들다 보니까 생산하다 보니까 이런 비료와 살충제를 가지고서 물과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는 뭔가 부정적인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별거 아니긴 한데 내가 안 하는 게 튤립도 있고요. 그 다음에 꽃 중에 cut flowers가 있어요. cut flowers가 뭐냐면 잘린 꽃이에요. 결국 우리가 꽃이 화분에다가 심어두는 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잘라가지고 꽃병에다가 꽂아두는 꽃도 있죠. 그런 거 갖다가 cut flower, 꽃꽂이요. 그러니까 화분이라든가 땅에다가 심는 꽃이 아니라 꺾어갖고 잘라가지고 화분이라든가 이런 꽃다발 이런 게 바로 cut flower. 중요한 내용이 아닌 거예요. 꽃꽂이용 꽃이에요. 꽃꽂이용. 집에 이제 식탁이라든가 이제 탁자에다가 꽃 꽂아놓잖아요. 그런 꽃을 갖다가 생산하는 회사들이 이러한 부정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이제 등장해야지. 뭐가 등장해? 규제가 등장을 해야죠. 엄격한 규제가 등장을 해야죠.
1991년도에 네덜란드 정부가 이런 정책을 채택했어요. adopt, 입양하다 또는 채택하다. 어떤 정책이냐? designed, 설계되어진 거예요. 뭘 설계되어지냐? 2000년까지 살충제 사용을 줄여 어떻게 in half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서 설계되어진 정책을 채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덜란드 정부가 야 너네 회사들 그런 꽃 회사들 너네 너무 오염시키잖아. 그러니까 당장 오늘부터 하면은 얘네도 이제 불만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10년의 기간을 줄 테니까 이때까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살충제의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여라. 이러한 정책이 바로 규제가 되겠어요. 오케이? 근데 결국 그 목표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그들이 궁극적으로 달성을 했어요. 실제로 그 목표가 아니 국가 정부에서 하라니까 따라야지 따르면 까야지 그랬더니 걔네가 따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facing increasingly strict regulation 점점 더 엄격한 규제를 직면했을 때 자 끊습니다. 분사구문이에요. 그 온실 재배업자들이 깨달았어요. 자꾸 규제가 엄격해지니까 그러니까 절반으로 줄이니까 뭐겠어요? 자 올해는 10% 다음에 10%씩 해가지고 결국 10%씩 하면 절반이 안 되겠구나 절반 넘겠구나 뭐 5%씩 해가지고 절반을 갖다가 줄이는 점점 더 엄격해지는 규제를 직면했을 때 이러한 온실 재배업자들이 깨달았대요. 뒷내용 보기 전에 분사구문부터 해결할게요. 자 분사구문 원래의 문장 바꿀 때 접속사 뭐 쓰라고요? 그쵸? as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주어는 주절의 주어니까요. greenhouse growers를 갖다 뭐라 하면 돼요? 대의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face를 동사로 만들어야 되는데 realized 시제가 뭐예요? 과거죠. 그러면 faced 이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죠. 분사구문을 원래 문장 바꿀 때는 접속사 웬만하면 as가 되니까 그들이 점점 더 엄격해지는 규제를 직면했을 때가 되는 거죠. 국가에서 계속 규제를 하니까 안 되겠다. 망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뭘 깨달았냐면 they had to develop 새로운 방법을 개발해야겠다라는 걸 깨달은 거야. 근데 뭐 하려면 그들이 계속해서 상품의 질, 더 적은 살충제는 줄여야 돼. 근데 그렇다고 해서 꽃이 다 시들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꽃의 품질을 유지하려면 그렇게 하려면 새로운 방법을 개발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죠. 정부의 규제를 통해서 우리가 생산도 잘해야 되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해야 된다를 깨달았죠. 또 하나의 힌트가 나왔어요. 뭐예요? New method가 돼 있어요. 이런 게 바로 근거가 된다는 거야. 오히려 엄격한 규제가 새로운 방법을 촉구하는 거죠. 야 상식적으로 그렇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부에다가 적용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까지 시간이 무한정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해 안 해? 안 해. 왜? 오늘 안 하고 내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하던 대로 하겠죠. 근데 시험이 갑자기 땡겨졌어요. 그러니까 뭔가 빡빡해진 거야. 그러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거나 더 효율적인 방법을 택할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좋은 새로운 방법 이런 것들을 떠올린 거야. 살충제는 더 적은데 품질은 유지하려면 새로운 방법을 개발해야겠구나. 오히려 엄격한 기준을 직면했을 때 에라 난 모르겠다 나 공부 안 할래 그냥 대학 안 갈래 이게 아니라 난 대학 가고 싶으니까 더 열심히 더 좋은 방법을 플러스를 찾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빈칸인데 아까 정한도 얘기했지만 이 고3 때에는 이게 실제 4개의 빈칸 중에서 하나, 2개 정도만 글을 이해하고 나머지는 이해 못하고도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대조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것도 또 우리가 연습을 할 거니까 일단은 이해가 되는 지문들을 갖다가 풀어내야죠. 이 정도는 이해가 되잖아. 그래서 in response 거기에 대응하여 뭐에? 그 정부의 엄격한 규제에 대응해서 대응을 해야죠. 망할 수는 없으니까 그 규제에 대응해서 잠깐만요. 지우개가 너무 지저분해서 그래서 그들 누구예요? 그 회사들 그런 꽃을 생산하는 회사들이 뭐 했다? shift to 변경한 거예요. 바꿨어요. 근데 어디로? cultivation method 이런 재배 방식으로 바꿨어요. 근데 어떤 재배 방식이냐? 뭔가 새로운 재배 방식에 좀 바꿨으니까 that circulates 순환시켜요.
근데 뭘 순환시키냐? 물을 순환시키는데 어디에? 폐쇄된, 닫혀있는, 열려있는 게 아니라 닫혀있는 그런 루프식 시스템을 갖다가 순환시키는 물을. 그리고 꽃을 갖다가 재배하는데 어디다가 rock wool substrate 따라 중요한 건 아닙니다. 배양판, 꽃을 기르는 그 판때기, 배양판. 근데 그 배양판이 얘네가 이제 내신 교재를 받게 되면은 한국말 뜻이 옆에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rock wool이라는 게 암모래요, 암모. 암모가 뭐예요? rock, 암석할 때 암자죠. 모는 뭐예요? 양모, 양털, 울이죠, 울. 우리 스웨터 같은 거 있잖아. 모제품, 모지, 천, 직물. 암모 배양판에다가 꽃을 기르는 그러한 재배 방식으로 변화를 했다는 거야. 물론 이 재배 방식을 우리가 자세히 알 필요가 없는데 결국 이 방법은 뭐가 되겠어요? 물의 오염이라든가 살충제라든가 비료를 많이 쓰는 방식이겠어요? 적게 쓰는 방식이겠어요? 그치,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 생각에 이런 거 같아. 물을 갖다가 비료라든가 살충제를 넣으면 그 오염된 물이 나가는 게 아니라 폐쇄했으니까 돌고 도는 거지. 그러니까 살충제 성분이 있으니까 오히려 식물에게는 좋으면서 주변 환경은 오염시키지 않는, 밖으로 안 나가니까. 그 다음에 배양판은 나도 잘 뭔지 모르겠어요. 내가 뭐 꽃을 갖다 빌려본 적이 있는 사람을 모르겠야. 어쨌든 새로운 방법으로 변화해간 거야. 자, 거의 이제 긴 문장이지만 어렵지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문장까지 넣었는데 조금 천천히 갈게요. 대충 답은 나온 것 같긴 한데 새로운 시스템은 not only 그 다음에 여기에 but이 내용적으로 생략되어 있죠. but also 이쯤 먼저 체크해본 다음에 독해할게요. 자, 그 새로운 시스템, 이 회사들이 변경한 그런 재배 방식, 새로운 방법, new method, 개발한 이러한 방식이 뭐일까? 환경으로 배출되어지는 오염을 감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좋아, 오염 감소했어 뿐만 아니라 수익을 증가시켰어요. 근데 뭐함으로써? by giving companies, 회사들에게 부여함으로써, 줌으로써 뭘 줬냐면 재배 환경에 대한 더 많은 통제를 부여함으로써 자기가 더 통제를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환경도 오염이 주니까 보호가 되고 잘 통제하니까 수익도 증가하니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결과를 가졌던 거야. 뭐가?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방식, 그런 것들이 돈을 벌었다가 되는 거죠. 자, 답은 거의 찾을 것 같으니까 문법입니다. not only A but also B예요. A랑 B를 찾으세요. 이것도 병렬이잖아.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이 A 할 뿐만 아니라 B도 했다. 일석이조.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두 가지를 다 했다는 거지. 자, A랑 B 뭐가 A예요? 그쵸? reduced가 A고요. B는 뭐였어요? 그래요. 조금씩 가까워지는 거야. 막 되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버릇하면 나중에 어려운 것도 해야죠. 어려운 것도 할 수 있어야지. 이런 오염만 줄인 게 아니라 수익까지 증가시켰구나. 일석이조구나. 가 되는 거죠. 결국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자리에는 수익이 들어가든 아니면 새로운 방식이 들어가든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가든 좋은 게 들어간다니까. 오히려 규제가 엄격해야지 그냥 널널하면 원래 방법대로 하는데 뭔가 빡빡하니까 변화, 새로운 방법 이런 것들을 찾아가게 됐다라는 글이 되겠어요. 그러면 답 찾을 수 있어. 자, 1번부터 뭐 이 정도 어휘 정도는 정리 알 것 같은데 다음 몇 번? 3번이가 뭐냐면 공정함. 지금 이게 공정한 건가? 공정하다는 건 공평하다는 건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평등하고 막 이런 거 올바르고 이런 거 아니야? 아니 물론 올바르고 좋은 거거든. 좋은 거 올랐어요. 마이너스는 아니니까. 결국 저항이라든가 니글렉트, 무시, 게으름, 태만 2번, 4번은 마이너스죠. 근데 1번의 이노베이션 혁신, 3번의 공정함, 4번의 유니티 통일성 모두가 다 똑같아지는 거.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골라보세요. 몇 번이에요? 1번 혁신, 이노베이션, 이노베이트, 혁신, 새로운 방법, 혁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못할 게 아니야 이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7번 넘어갈게요. 마지막 거 오늘의 올포에
7번은 또 다 맞았으니까 그냥 바로 이제 구문 갈게요. 좀 재밌는 글이에요. 재밌는 글이에요. 실제로도 약간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나도 이제 늘, 물론 모두가 그렇지만 컴퓨터로 작업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이 데스크탑에 있는 이 하드에 있는 데이터가 정말 중요하거든. 컴퓨터 가격이 싸요, 이게. 나 사무용 컴퓨터는 좋은 컴퓨터가 없어. 우리 둘째 이번에 생일이라고 해서 컴퓨터 사줬는데, 게임용 컴퓨터는 비싸. 그래픽카드 이런 거 좋은 거 써야 되고, 막 키보드 막 불 나오는 거 있잖아, 이런 거. 막 본체도 막 삑박거리고 하지만, 진짜 입에 담을 수 없는 가격을 다 돈을 들였는데, 어쨌든, 자식 키우는 게 돈 너무 많이 들어. 근데 내 컴퓨터 이거 50만원짜리, 50만원짜리. 본체가 50만원이니까 이거 산지 5년 됐어요. 아직까지 쌩쌩해요. 물론 이제, 그 아들 컴퓨터가 이제 또 걔가 나중에 교체하면 그거 내가 갖다 쓰려고. 그것이 더 좋으니까. 근데 뭐니 그러겠지? 내 컴퓨터가 이전 컴퓨터가 갑자기 다운돼가지고 뻥 나버린 거야. 근데 이걸 수리하는데 하드가 날아간 거야. 근데 하드 못 구하는데 60만 원 날아가는 거야. 근데 컴퓨터 가격이 50만 원의 중고이니까 당연히 지금 가치는 10만 원도 안 돼. 근데 하드 못 구하는데 50만 원. 말이 안 되죠. 근데 복구했어요. 어쩔 수 없잖아. 하드가 중요하니까. 근데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지? 하여튼 데이터 복구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 복구 얘기를 했네요. 자, 가볼게요. It's hard, 어렵다라는 거야. 뭐가 어려우냐면 to pay more, 더 많은 걸 지불하는 거야. 근데 뭐에게 더 많은 걸 지불하냐면 speedy but highly skilled person, 속도가 빨라요. 되게 빨라요. 속도가 빠른데 그러나 기술이 좋아요. 높은 기술의 사람에게 더 많은 걸 지불하는 건 어렵다는 거야. 아니 잠깐만. 일을 빨리 해. 그 다음에 기술이 좋아. 그러면 이 사람은 몸값이 아니면 이 사람의 지불할 값이 올라가야 돼, 내려가야 돼? 올라가야 되잖아. 얘네들 뛰어난 사람, 일도 빨리 하고 기술도 좋으면 돈 많이 줄 거 아니야. 근데 그럼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돈을 주는 게 어렵대요. 근데 단지 뭐 때문에? Simply because there's less effort being observed. 관찰되어지는 더 적은 노력 때문에 다 됩니다. 오히려 속도가 빠르고 기술이 뛰어나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노력은 많겠냐 적겠냐? 눈에 보이는 노력이?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고 기술이 뛰어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술이 없는 애가 일을 할 때와 기술이 뛰어난 애가 일을 할 때 누가 더 많이 노력해야 돼? 없는 애가 더 많이 노력해. 전력이 고생할 거 아니야. 근데 굉장히 뛰어난 애는 그냥 퍽 하면은 고쳐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관찰되어지는 노력이 더 적을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이제 사례가 들어갈게요. 두 명의 연구자가 한 번은 연구를 진행했어요. 어떤 연구냐? 얘들아, 연구도 뒤에가 이니치가 나왔다는 건 뒷문장이 완전하다는 거야? 불완전하다는 거야? 완전하다는 거야. 연구도 하나의 장소 개념이에요. 연구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하잖아. 그러니까 이때 이니치는 뭐가 돼? where가 되는 거야. 그때 어떤 연구였냐면 그 연구에서 그 연구자들이 사람에게 물어본 거야. 뭘 물어보냐? How much they would pay? 그들이 데이터 복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할 거냐? 라는 걸 물어본 거예요. 아까 내 상황처럼 당신 컴퓨터 하드가 날아갔어요. 그러면 이거 데이터 복구해야 되는데 얼마 낼래요? 이걸 물어본 거야. 그랬을 때 그들은 알게 되는데요. 뭘 알게 되냐면 They would pay a little more for a greater quantity of rescued data까지예요. 여기서 끊을게요. 그들은 뭐랬냐? 사람들은 a little more, 약간 더 많은 돈을 지불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에 대해서? 복구된 데이터의 quantity, 더 많은 양에 대해서. 그러니까 데이터 복구를 시켰습니다. A라는 기술자와 B라는 기술자에게 데이터 복구를 시켰더니 근데 A라는 기술자는 뭐라 그럴까? 요즘에 이제 뭐 500기가를 갖다가 복구했고요. 그 다음에 얘는 1000기가 1테라긴 하지만 1000으로 할게요. 1000기가를 복구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돈을 더 많이 줘야 돼? B한테 줘야죠. 근데 그게 어떻게 돼? 살짝 더 많이 준 거야. 2배를 복구했지만 얘한테 50만원 줬어요. 잘했어요. 근데 얘한테는 60만원 준 거예요. 뭐 이런 거야. 적었어요? 너무 구체적인 예시긴 한데
오케이? 저것도 하면 돼요. 거기까지부터. 자, 그러나 이건 당연한 거 아니냐? 더 많은 양, 복구된 데이터의 더 많은 양에 대해서 더 많은 돈을 지불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조금 더 많은 양을 지불했어요. 그러나 여기가 중요하겠죠. What they were more sensitive to, 그들이 가장 뭐가 아니라 most였네요. 가장 민감해하는 것. 그들이 가장 민감해했던 건 what이 주어고요. was it the number, 시간의 숫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시간? 여기 중요합니다. The technician worked, 그 기술자가 일했던 시간의 숫자가 더 민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10시간 일했어요. 그 다음에 B는 5시간 일했어요. 여기에 더 민감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법 좀 가볼게요. What they were most sensitive to, 그들이 가장 민감했던 것. what절은 뒷문장이 어떻게 된다고? 불안전해야 된다고. 당연히 눈에 보이죠? 어디가 불안전해요? They were most sensitive to, 어디가? to 뒤에가, 전치사 to 뒤에가. 그들이 가장 민감했던 것은 시간의 수예요. 근데 어떤 시간? 그 기술자가 일했던 시간의 수가 되겠어요. 자, 요 자리에 뭐가 생략되어 있을까? 시간은 시간인데 그 기술자가 일했던 시간. 몇 시간을 일했느냐? 이거잖아요. 뭐 들어갈까요? 워크트가 들어간다고요? 이 자리에? 여기 있는데? 아니, 시간은 시간인데 기술자가 일했던 시간이니까 꾸며주고 있잖아. 뭔가 관계사 얘기하고 있는 거야. 갑자기 여기 워크트가 왜 나와? 기술자가 일했던 시간, 시간의 숫자는 숫자인데 자꾸 이런 느낌 알아야지.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잖아요. 관계사예요. 뭐가 들어갈까요? 그 대신 뭔데? 아이고, 동격은 꾸며주는 게 아니죠. 동격은 접수사죠. 꾸며주려면 관계사로 가야죠. 일단 네가 너 뒷문장 완전하다고 생각해, 불완전하다고 생각해? 완전은 맞아요. 완전은 맞는데 동격이 아니라 완전하다면 관계, 부서로 가야 돼요. 왜로 가야죠? 그 기술자가 일했던 시간, 그 시간 동안 일했잖아요. 근데 when 대신에 그러니까 일이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디까지 알아야 되는지를 갖다 내가 좀 알려줘야 되잖아. 웬만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 해야 되냐, 조금 어려운데 이 자리가 이게 들어가요. during which가 들어가요. 이걸 아는 게 더 어려운 거야. 너네가 기본적으로 문법적인 것과 내용적인 것도 잘 알아야 되는 게, 너네 관계부사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인 거 정도는 알잖아요. 근데 내가 왜 관계대명사를 during을 썼냐면, 일을 했죠? 근데 그 시간? during의 뜻이 뭐예요? 동안. 그 시간 동안 일했잖아. 그러니까 전치사가 during which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일했죠. 10시간 동안 일했냐? 5시간 동안 일했냐? 이게 더 민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돈을 지불하는, 나같이 내가 이제 기술자한테 데이터 복구를 맡겼잖아. 그랬을 때 나는 물론 데이터, 복구되는 데이터의 양도 중요하겠죠. 근데 더 민감한 건 뭐예요? 일한 시간이라는 거지. 데이터를 많이 복구해도 가격 차이는 크지 않아요. 근데 얘는 10시간 일했고요. 얘는 5시간 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돈을 많이 준다는 거야? A한테 돈을 많이 준다는 거지. 이게 되는 거야. 이상하잖아. 그래서 다음 문장 봐봐요. When the data recovery, 그 데이터 복구가 오직 몇 분만 걸렸을 때는, 금세 맡기러 갔더니 바로 됐습니다 이런 거야. 별로 안 기다렸는데. 그럼 어떻게 돼? 지불하겠다라는 의지가, 돈 내겠다는 의지가 높아져요, 낮아져요? 낮아져요. 이 별거 아니네. 괜히 왔나? 내가 집에서 할 걸 그랬나?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러나 봐, when it took more than a week, 일주일이 넘게 걸리는 거야. 몇 분과 일주일이야? 뭐 하는데? 똑같은 양의 데이터를 복구하는데 일주일이 넘게 걸렸을 때에는
사람들 기꺼이 뭐뭐하다죠. 기꺼이 뭐뭐하다. 아이고, 기꺼이 뭐뭐하다. 기꺼이 훨씬 더 많은 돈을 갖다가 기꺼이 지불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0기가 100기가면 엄청난 차이인데 가격 차이는 이밖에 없어요. 근데 오히려 시간이 더 많이 걸려. 몇 분일 때에는 돈을 덜 내는데 일주일 넘게 걸리잖아요.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한다는 거야. 오히려 시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모순적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물론 봐봐요. 현실적으로 더 힘든 일이기 때문에 오래 걸릴 수 있겠지만 알고 보니까 B는 굉장히 기술이 뛰어나. 그러니까 금방 한 거지. 근데 이 새끼는 초짜야. 저를 병신 같아. 그러다 보니까 오래 걸렸어. 근데 우리는 오히려 기술이 뛰어난 사람보다 초짜한테 돈을 더 많이 준다니까. 그러니까 원래 약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우리 핸드폰 같은 거 수입 안 되잖아. 그러면 솔직히 들어가서 바로 할 수 있는 거 같다가 다음 주에 오세요. 약간 이럴 수 있는 거지. 그치? 약간 그런 거 있잖아. 그치? 하거나 안 그럴까? 하거나 안 그런 거 같아. 왜냐면 금방 성적을 올려줄 수 있는데 그러면 돈 많이 못 버니까 일부러 천천히 가르쳐가지고 성적 천천히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니야. 근데 내가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내가 일부러 너네 막 성적 일주일 만에 10점씩 올리게 해줄 수 있는데 너무 시간이 짧게 걸리면 돈 많이 못 벌까봐 이거 진짜 힘든 일이에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건 아니겠지. 그건 아닌 것 같고 이제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이제 일주일에 10점씩 올려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니네도 성적으로 좋고 나도 졸라 유명해지겠지.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컴퓨터 복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금방 할 건데 띵까띵까 놀다가 다음 내일 찾으러 오네. 내일 돈 받아야겠네. 그럼 지금 빨리 고치고 약간 이런 것도 통할 것 같아. 그래서 봐봐. 그건 뭐예요? Think about it. 생각해보자. 그들은 기꺼이 더 많은 돈을 지불하는 거야. 근데 뭐에 대해서? 같은 결과는 같은데 더 느린 서비스에 대해서 더 많은 돈을 지불하죠. 이렇게 결국 근본적으로 우리가 빈칸을 할 때 우리는 incompetence가 뭐예요? 무능력이에요. 무능력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지금 다 맞은 문제를 풀고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어떨 때 무능력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는 거야? 봐봐요. 우리가 복구량에 대해서 돈을 지급할 때야 아니면은 복구 시간에 따라서 돈을 지불할 때야. 뭐에 따라 지불할 때 오히려 무능력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는 게 되는 거야. 그치? 이거에 대해서 돈을 지불할 때는 오히려 복구량이면 일 잘하는 놈한테 돈을 더 많이 주겠지. 근데 시간으로 따지면 오히려 일 못하는 새끼한테 돈이 더 많이 간다니까. 이런 거야. 우리 말하지만 이 빈칸은 이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비록 맞잖아요. 비록 무능력에 대해서 능력이 뛰어난 게 아니라 못하는 놈한테 돈을 더 많이 지불하는 건 실제로 비합리적이겠죠. 불합리한 거야. 그렇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게 더 합리적이라고 느끼죠. 고생하셨네요. 이거죠. 그리고 좀 더 마음이 편하네요. 금방 뚝딱 고치고 오는데 50만원 달라고 그러면은 기분이가 더러워. 이 새끼 나한테 속여먹는 것 같아. 근데 오히려 천천히 한 달 후에 오세요. 이러면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비 막 밥이나 한 잔 드세요. 10,000원 더 주고. 오히려 더 무능력에 대해서 지불하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 약간 이런 인간의 심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이게 또 이제 연습이죠. 이것과 답을 보는 거예요. 7번에 답이 몇 번이에요? 3번이죠. 왜 그러냐면 value 표현도 좋네. value가 가치 있게 여기다인데요. value 그 다음에 앞에가 effort가 있고요. 이거 이제 너는 안 써도 되죠. effort 그 다음에 over 그 다음에 outcome이죠. 이 over라는 느낌이 value 가치 있게 여기는데 이 느낌이에요. 이 느낌. 결과보다 노력을 가치 있게 여길 때가 되는 거죠. 그러면 비교해볼까요? 시간이 노력이냐 결과냐? 노력이야. 얼만큼 많은 시간을 일했느냐? 노력하셨어요. 근데 복구량이 뭐예요? 결과.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복구했느냐? 오히려 결과에다가 우리가 돈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노력에다가 더 시간을 돈을 갖다가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 있잖아.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집안일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엄마가 집안일 하는 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져. 왜 잘하잖아. 그렇지? 음식도 뚝딱 만들고. 근데 왠지 아빠가 또는 니네가 하면 맛이 없어도 막 되게 막 이제 감동하고 막 이러잖아. 오래 걸리고 고생했구나. 근데 맛대가는 들을 게 없어. 근데 또 약간 인간의 심리가 그런 거 있잖아. 고생했다. 야, 네 능력으로는 최선을 다했구나. 근데 우리가 돈과 관련된 관해서 좀 비효율적이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빈칸을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어차피 우리가 또 빈칸한 거지만 여기까지가 이제 13, 14 하게 됐고요. 다음 주에 11, 12 하게 되면 일단 시험 범위는 일단 끝나게 되는 거고, 일단 채점을 먼저 하겠어요. 채점을 본 다음에 쉴지 안 쉴지는 판단할 거예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지문을 갖다가 먼저 계획을 잡아야겠고, 그리고 또 이제 지난번에 정원이 못 풀어준 거가 또 몇 번인지도 확인을 해서 아예 계획을 세워놓고, 뭐 오늘 윤소리는 안 왔기 때문에, 하지만 뭐 윤소리 또 오답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 또 우리끼리 오답을 갖다가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어요. 일단 오늘의 숙제는 67부터 82번까지니까 다 불러드릴게요. 67부터 정원이 66까지 수준 돼 있잖아요, 그렇죠? 67부터 답이 2번. 그 다음에 우측에 5, 2. 그 다음에 70번 3, 3. 그 다음에 72번에 2, 2. 그 다음에 74번에 2, 오른쪽에 2, 5. 그 다음에 77번에 82번까지죠. 77번에 5, 1. 그 다음에 우측에 1번. 그 다음에 80번 네 2번. 그 다음에 아래는 1번. 그 다음에 우측에 마지막 2번. 이 되겠어요. 그래서 정원이 채점했을 때 4개인 것까지 내가 적어놨더라고. 4개 맞죠? 저번 거. 이번 거 몇 개인지 연우랑 정원이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67부터 82. 4개. 5개. 이게 그러면 정원아 혹시 51번부터 66번까지 중에서 그때 연우 틀린 거랑 안 겹친 거 혹시 기억나요? 그때 책을 안 가져가지고 필기가 안 되기 때문에 수업을 들었는지. 일단 네 번호 한번 불러볼게요. 몇 번이었어요? 오답이? 54. 잠깐만요. 54번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볼게요. 54번에 안 했네. 그 다음에 또 58번 한 거예요? 그래요. 그쵸? 또 60번 안 했고요. 54, 60 마지막 하나 64 안 했죠. 54, 60, 64 잠깐만요. 일단 적어놓을게요. 개수를 갖다가 내가 어느 정도 속도를 할지 또 마음을 먹고 50, 54, 62 지난번 숙제에서의 정원이 오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거 얘기하세요. 오늘 거 정원이부터 얘기할게요. 54, 60, 64. 54가 아니라 60, 64인가요? 54부터 시작. 54, 그 다음에 60, 64. 오케이. 그 다음에 정원이 오늘 거? 오늘 거 67, 68, 70, 79. 79. 그 다음에 영어 한번 더 불러보세요. 69, 73, 74, 6. 그 다음에 79. 그러면 하나 겹치네. 봐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하나? 개빡센데. 다 못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일단 보류하고 또 지난 거기 때문에 내가 정한이 갔다가 또 화요일이나 목요일 정도에 따로 만날 수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봐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날 지금까지 지난 거기 때문에 요걸 갖다 좀 할게요. 제가 쉬었다 갑시다. 쉬었다가 쫙 오늘 좀 가급적 이 정도는 오늘 진도는 끝낼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어요. 쉬었다 갑시다. 그리고